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상승 국면을 보이면서 중요한 변곡점을 상방 돌파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암호화폐가 연말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그 방향성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중요하게 봐야 되는 핵심적인 포인트와 변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제 10번째 책 알트코인 실전 투자 바이블이 출간됐습니다. 지금처럼 시장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주요 변곡점에서 우리 크롱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입니다. 더 전략적인 투자 이어가고 싶으신 크롱님들은 댓글 확인해 주세요. 네, 그러면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 4가지 한번 점검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은 목요일 새벽에 예정되어 있는 FOMC 미팅입니다. 자, 이번 FOMC 미팅은 점도표가 발표가 되지 않고 25bp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사실상 확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런 부분들은 가격에 선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 것인지, 그리고 통화 정책에 대한 기조들이 더 비둘기파적인지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미중 무역 갈등의 해소 여부가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가 중요합니다. 두 정상이 만나기 전에 이미 지난 주말에 실무진 회담이 있었는데요. 미국 재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매우 건설적인 회담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이 회담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현재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즌인데요. 이번 주에 무려 170개가 넘는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고, 특히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같은 시가총액 최상위의 기술주들이죠. 매그니피선트 7이 5개나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번 주를 굉장히 주목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셧다운의 해소 여부가 중요한데요. 백악관 관계자가 지난주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 12차까지 진행된 임시 예산안 협상이 결렬이 됐습니다. 셧다운이 너무 길어지게 됐을 때는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이번 주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네, 현재 금리 인하 전망은 이번 달에 금리를 25bp 인하 가능성이 96.7%로 나오고 있고요. 현내 50bp 가능성도 거의 95%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까지 봤을 때 75bp 인하에 대한 관점이 가장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FOMC 미팅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새벽 3시에 금리가 결정되고 3시 반에 FOMC 기자회견이 예정이 되어 있고, 또 10월 30일 밤에는 3분기 미국 GDP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지표이죠.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거시경제 관점에서 목요일과 금요일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네, 한 주간 현물 ETF 흐름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비트코인 현물 ETF는 전체적으로 5거래일 중에서 2거래일만 순유출이고 3거래일이 순유입이 됐는데 전체적인 물량 자체가 순유입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2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입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좀 달랐는데요. 전체 5거래일 중에서 하루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순유출로 마감을 했고 3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출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스트래티지가 지난주에 비트코인을 추가 매집했다라는 것을 마이클 세일러 CEO가 세일러 트래커를 공유를 하면서 알렸습니다. 오늘은 오렌지 도트 데이입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매집을 암시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스트래티지의 매수량은 몇백 개 단위로 크게 줄어들면서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국면인데요. 그럼에도 63만 개 이상 보유를 하면서 굳건하게 이 물량을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의 가격을 견인하는데 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온체인 추이는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차츰 전환되고 있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매도 추이부터 해서 매수 추이, 그리고 전체적인 방향성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매도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유동성이 낮은 비트코인 지갑에서 물량이 빠져나가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10월 중순 이후로 장기 비활성 지갑에서 62,000 비트코인이 빠져나가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유동성이 낮은 공급이 감소하게 됐을 때는 거래 가능한 코인이 늘어나기 때문에 강력한 신규 수요가 받쳐줘야지 더 크게 상승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반적으로 알트코인까지 해서 전체적인 흐름 한번 살펴봤을 때는 주요 거래소에서 알트코인 유입이 급감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주일 사이에 22,800건에서 13,500건으로 급감했습니다. 이렇게 매도 압력 완화 신호가 보이고 있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매도보다는 보유를 선호하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사례로 봤을 때 입금이 감소된다라고 하는 것은 안정기 혹은 반등의 전조로 작용을 해왔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매수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특정 거래소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 압력이 단기적으로 크게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표로 가져온 거는 바이비트 거래소인데요. 바이비트 거래소 외에도 대리비트를 비롯해서 몇몇 거래소에서 이렇게 테이커들의 매수 매도 비율이 급증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대리비트 장표를 가지고 왔으니까 현재 이 거래소에서의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은 단기적으로 이 비율이 11을 넘어서서 11.6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시장에서 공격적인 롱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스위스블록에서 제공하는 리스크 온오프 시그널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시장의 상황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와 회피 심리 중에서 어떤 것이 더 강한지를 확인하는 지표인데요. 최근까지는 위험 선호 심리가 굉장히 많이 약해져서 리스크 오프 모드에 무게감이 실렸는데 현재 리스크 온 모드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시장 참여자들이 유동성 환경이나 거시경제 상황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고 더 높은 수익을 노리고 위험이 큰 자산에 투자하는 포지션으로 점진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의 이익 공급 비율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이 수치가 83.1%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건강한 상승 초기 국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85를 넘어섰을 때, 즉 85에서 90% 구간이 상승 지속 구간으로 볼 수 있고 95%를 넘어서게 됐을 때 그 구간을 일반적으로 과열 및 조정 가능성 높은 구간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현재 85%보다 소폭 하단에 위치를 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바닥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투자자들은 상승 기대감 속에서 홀딩을 더 강화하면서 점진적으로 물량을 넣고 있는 그런 국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모멘텀이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이 지표상으로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주체별로 움직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시장은 대규모 주체들, 즉 스마트머니와 개인 투자자들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매도 움직임을 보여왔는데 대규모 투자자들은 꾸준히 매집 국면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조금 약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들을 이어갔다라는 것은 이 시장의 건전성을 더 많이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를 과열 구간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이전에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해서 더 바닥을 잡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이유는 ETF와 기관 자금 유입이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 자산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과거와는 사이클이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도록 만드는 중요한 트리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고래들의 움직임도 과거와는 양상이 점차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이 조정받는 구간에서도 고래들은 점진적으로 매집세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컵을 그리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꾸준하게 물량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특히 10월 15일 이후로는 고래들이 보유량을 매도하는 양상들이 더 크게 떨어지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의 흐름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는 고래 물량들이 크게 늘어났다가 크게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는데 지금은 국면이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온체인 지표 마지막으로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 한번 살펴볼 텐데요.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이 113K 부근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구간을 이제 넘어서고 있습니다.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대략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114.8K 부근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더라도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을 지켜낼 수 있을지 그 부분들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거시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3가지 정도만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지난 주말에 가장 중요했던 기사입니다. JP모건이 대출 담보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런 보도가 블룸버그에 의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에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범죄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랬던 JP모건이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대출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요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전통금융 인프라로 본격적으로 편입하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CFTC 위원장을 드디어 임명을 했는데요. 마이클 셀릭
SEC 암호화폐 태스크포스의 수석 법률 고문을 지명을 했습니다. 친암호화폐 인사이고 CFTC 위원장까지 임명이 됐을 때는 사실상 모든 금융감독기관의 수장이 친암호화폐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 완화와 시장 친화적 정책을 더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니어스법 시행 이후로 6개월 만에 스테이블 코인 결제 규모가 7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실물 결제와 B2P 송금 중심으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권 채택 가속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 가지를 다 살펴봤을 때 전통 금융과 규제 그리고 결제 인프라 세 축에서 모두 다 암호화폐가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이 이제는 투기 자산이라는 오명을 완전히 벗어내고 금융 인프라의 일부로 완벽하게 진화하고 있으면서 또 금융 패러다임을 혁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바이낸스 CVD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바이낸스 CVD 상으로 가장 큰 규모의 갈색이 계속해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고 두 번째로 큰 보라색도 매수세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빨간색, 녹색, 주황색은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는 현재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일시적으로 음수 영역으로 진입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최근에 또 김치 프리미엄의 급등과도 관계가 있는데요. 캄보디아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 사이에 코인 송금이 1,400배 폭증을 하면서 김프가 크게 상승을 했고 그 부분들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또 낮아지는 움직임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은 현재는 일정 부분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보시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를 할 텐데요. 이번 주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가격에 선반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촬영 시점 기준으로 하루 사이에 22평선과 122평선 그리고 52평선까지 모두 다 상방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50과 122평선도 상방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 만약에 하방 이탈을 하더라도 22평선에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기보유자 실현 가격도 넘어섰기 때문에 이 사이에 단기보유자 실현 가격도 중요한 지지 구간으로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격 상승 대비로는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높게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또 주말 동안에 CME 갭도 형성되었기 때문에 갭을 메우고 갈지 그 부분들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현재 RSI 상으로는 이평선을 상방 돌파하고 중립 구간인 50을 넘어서고 있고 MACD 상으로는 골든크로스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추세적인 관점에서는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고 있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지만 지지받고 큰 거래량과 함께 반등하는지 여부를 지켜보셔야 됩니다. 현재 숏포지션이 대거 청산이 됐기 때문에 숏포지션 밀집보다는 롱포지션 밀집이 더 많이 포착이 되고 있고 현재 112.7K를 경계로 해서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을 받았을 때는 그 구간들을 청산을 하고 22평선에서 지지를 받을지 그 부분들도 한번 지켜보셔야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